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재판 소원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어제 26쪽 분량의 자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 소원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심제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헌법적 통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969년 조선중앙통신 이수근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981년 불임 사건, 최근에 김건희, 윤석열, 이상민에 이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들,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실패를 우리는 계속 목도해왔죠.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과 무책임은 다릅니다.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2월 1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예, 일타정치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네, 이야기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소장님? 네,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했잖아요. 네. 시작했습니다. 인사했잖아요. 저도 명절이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풀어졌나 봐요. 그리고 성티훈 대표님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많이 같이 활동도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지금 혼자서 막 웃고 있었어요. 아, 어쩐지. 예, 죄송합니다. 예. 모두 지금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시는 예. 길이 아닌가, 귀향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향길에서 저희 끝장뉴스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강하게 또 치고 맞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중앙위윤리위에서 배현진 의원에게 1년 당원권 정지, 이거 엄청난 중징계예요.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으로 저의 당원권은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되어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표님 따로 입장 표명하실 거 없나요? 예, 어제 보니까 이 중징계와 관련된 안건들이 한 4가지 있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요 결정에는 SNS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올린 이 건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래 그 SNS에 미성년 자녀 사진 올린 건 큰 이슈가 됐고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중징계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국힘당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원래 중징계라는 당이 아니에요. 악플 함부로 달고 가짜뉴스 함부로 퍼뜨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부라든지 그전에는 조국 전 지금 이제 조국 신단 대표님, 그다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그 사실 공격을 해댔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신 공격, 뭐 명예훼손 별걸 다 자행했는데 사실은 저기 한동훈 편을 집요하게 드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몰아내려고 하는 건데 마침 SNS에 반사회적인 잘못을 저질렀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장동혁 파가 있으면 주의만 아예 징계를 안 열었거나 주의만 주고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배현진이. 근데 하필이면 친한동 파네. 아하. 친한동 파니까 참에 아예 제명하고 싶은데 제명까지는 못하고 제명이랑 거의 다름없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아하.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윤 어게인 말고는 또
그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지령을 내리잖아요. 배현진을 제거해라고.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정의롭거나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요 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 게 아니라 마침 요게 있어서 아 요거다 명분을 걸고 친한계를 척결한 거다. 옳다구나 한 거죠. 옳다구나. 그렇죠. 걸렸구나 한 거고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낼 때도 설마 쫓아내겠어? 하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설마 쫓아내겠어? 했는데 하더라고요. 배현진 전 시당위원장 얘기 나왔을 때도 야 그래도 뭐 설마 시당위원장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와 당 운영을 진짜 이렇게까지 비민주적으로 할 수 있구나. 아하. 본인들이 맨날 뭐 민주당을 향해서 뭐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 맨날 얘기해놓고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북한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산주의 공산당이에요 지금. 예. 본인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면 징계, 장동혁에 대해서 비판하면 징계. 사실 여기 지금 안건 4개였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SNS 비방 게시글 이게 징계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대통령으로 되면은 그 당에서는 대통령은 절대 존엄입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죠. 그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건드리면 이건 징계 아니 뭐 사형입니다. 거의 뭐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에게 내릴 수 있는 사형 선고는 뭡니까? 당에서 쫓아내는 거. 그리고 당원권 정지하는 거. 당원으로서의 사형 선고가 당원권 정지거든요.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린 거 그런 거 부적절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 우리 당에 대한 얘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후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한 다음에 자기도 급하게 내렸었잖아요. 그때 이 법적 판결 받기 전에 당에서 징계 내린 적 있나요? 없죠. 안 내렸잖아요. 그래놓고 이 정도도 매우 잘못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거 이 장동혁 대표 이거 한 거 한동훈 전 대표 편들어준 거 이거 어떻게 징계 내리지 하다가 야 이거 잘 됐다 하고 요걸로 명분 삼아서 징계를 내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아니 그러면은 SNS에 그런 거 올려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텐데 국민들이 이미 알 겁니다. 국민들은 아 한동훈 편들어줘서 또 쫓아내려고 하는 거네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예. 굳이 저희가 따지지 않아도 예. 국민들이 인식한 게 이미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당이 새 당명을 뭐 공모 중이잖아요. 네. 무슨 공화당으로 간다는 소문도 있던데 많은 국민들이 당명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전전긍긍당으로 붙여줬어요. 예, 전한길과 오. 전광훈만만 오. 듣고 한동훈계를 쫓아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아하. 전전긍긍당을 해라. 근데 저도 우리 성춘 대표님 말씀 잘하셨는데 세상에 징계사회에 윤석열, 김건희 비판이 있어요. 아. 장동혁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도 뭐 사진을 걸자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서 윤석열과 장동혁이 절대 존엄이에요. 건드리면 뒤진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준석도 예전에 쫓아냈죠. 그러니까, 예.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까지. 어허. 이게 민주당 정당이 근데 맞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게 예. 이게 그냥 어떤 그 조직 폭력배에서 또는 사적인 모임에서 이런 짓이 벌어져도 지탄을 받을 일인데 제1야당은 공당이에요. 그렇죠. 공당에서 너무 안타까워 1년에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세금이 지원이 돼요.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그것도 왜냐하면 부럽네. 민주주의가 정당 정치와 대정치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에게는 국민 전체가 세금으로 어찌됐던 여당이든 야당이든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금액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줌으로써 제발 대의정치, 정당 정치를 투명하고 잘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민 생각을 받아고 하는 짓이 맨날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렇네. 장동혁을 절대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다 몰아내는 일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을 당장 반납해야 될 자들인 거죠. 근데 또 이제 배현진 의원 어제 바로 징계 결과가 발표되니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상기돼 있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억울하고 뭐 이런 표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전투력 뿜뿜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서울의 공천권을 박탈했다, 비겁하고 교활하다.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자회견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가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뭐 같이 탄압받고 있는 위치니까 저는 근데 그 기자회견 뭐 보면서 와 내가 배현진 의원의 말에 이렇게 100% 동의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교활하죠, 비겁하죠. 이렇게 당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배현진 전 시당위원장, 자꾸 전 시당위원장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 네.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자리는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에 그래도 힘이 가장 센 그렇죠. 자리죠.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서울시당 위원장 힘 센데 예.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배현진 위원장 후보와 그 당시 그 조정훈 의원이 조정훈 의원 붙었었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원들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그냥 쉽게 장동혁 비판했으니 윤석열 비판했으니 명분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윤석열 비판한 것도 경고예요. 이것도 참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또 오히려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뭐 우리 당이라고 갈등 없겠습니까? 당대표 비판도 하고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개파 투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비판도 하고 사퇴하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사퇴하라는 얘기를 들은 당대표가 그 의견 수렴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전당대회 때 붙어서 또 한번 승부를 보기도 하고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저는 배현진 의원의 이 징계 보면서 와 이 정도면 이건 정당 해산 사유다라고 봐요. 전 오히려 뭐 윤석열의 그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동조 이런 거는 정당 해산 사유에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계엄 해제 투표를 하러 간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니까 국민의힘에도 그러니까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자는 게 이건 그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헌법 8조에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죠. 민주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는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운영 이거 완전 비민주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예. 역사상 어느 정당이 정당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어떤 정당도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파 투쟁을 하면은 전당대회 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 때 붙는 겁니다. 옛날에 친박 친이 제대로 붙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긴 쪽이 그 다음에 공천 학살을 해도 국민들은 그래 붙어서 이겼으니까 그것도 권력 남용이라고 보지만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내는 거는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심각하게 친한계에서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해산하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의 비민주적 운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당 해산 사유가 쌓이는 거죠. 내란 범을 비호하고 지금도 내란이라는 법원에 계속된 판단이 나왔는데 한 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침묵으로 비호하고 동조하는 거고 윤석열 사진도 걸어야 된다는 자들이 들어와서 득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지금 것처럼 통일교 세력, 신천지 세력이 계속해서 정당 경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이비 세력하고 헌법상의 정교 분리를 위반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당법 위반하고 아예 정당의 경선이나 대선까지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당 해산 사유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직접 이것도 쌓였어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 이견이 있다는 말로 비판한다만으로 다 몰아내는 공포정치라는 거 이것도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들께서 지금은 국민들은 해산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법무부만 위원정당 그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진짜 나중에 지방선거 전후에서 이 국민의힘 당의 위헌 위법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의 내란죄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 방금 성치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사유 중단 해산사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 정당으로 만들었다. 인정을 하고 있네. 이거 해산해야 되겠네요, 이 당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공천권을 빼앗았다. 서울의 공천권. 서울의 공천권은 국힘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시키지 않았어도 우회에서 뺏을 수 있는 뭔가 규칙을 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인 곳에 기초단체장 그 공천권은 중앙으로 옮긴다. 시당에 맡기지 않는다. 근데 50만 명 넘는 곳이 뭐 송파, 강남 이런 지역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좀 이번 지방선거 때 해볼 만한 지역. 근데 그 지역 공천권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안 주고
중앙당이 뺏어갈 수도 있도록 뭔가 제도도 놓으면서도 쫓아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배현진 의원으로서는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쫓겨난 게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서는 좋다고 보는 게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해 시당위원장이 막 다 꽂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책임은 있죠. 근데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 저는 25개 구청장 중에 민주당이 20개 이상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100명 좀 넘는 그 서울시의원도 저희 한 100명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분위기면 서울시당위원장 아마 책임졌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연스럽게라보다는 뭔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쫓겨남으로 인해서 지방선거 서울시의 대패, 국민의힘 대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안 져도 되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자회견하는 그 표정이 지인의 의원의 그렇게 표정이. 나쁘지만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와 이번 서울시 참패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참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날 쫓아냄으로써 나의 책임을 덜어주는구나. 약간 그런 홀가분함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분석인데 거기에다 보니까 한동훈도 이렇게 응원하러 오긴 왔는데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뭐 손도 꼭 잡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기자들이나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그냥 너무 신났어요. 한동훈도. 아, 정말요? 본인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 게 좋나 봐요. 관종 정치꾼이 돼버렸어요. 아. 한동훈이나 배현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사태잖아요. 예. 또 우울한 일이거든요. 근데 속내에 이제 정치인 때문에 말하는 저런 것도 있겠죠. 야, 안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 무조건 참패각인데 완전 이번에 막을 수가 없는데 특히 장동혁까지 해서 그래서 장동혁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되는데 서울시당인 자기까지 책임을 져야 될 판인데 이거 봐라. 이런 것도 있고 하나 더 아무튼 이 한동훈계들이 더 이상 지지 확산되지 않는 건 너무 정치를 쇼잉으로 한다. 그냥 신났어요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잠깐 보면 뭐가 막 당당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정말 어쨌든 국민의힘을 저희들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인데 이런 사태를 안타까워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고 너무 안타깝다. 정말 당이 엉망이다.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면목이 없다. 뭐 이런 태도가 그렇네. 아니에요. 항상 신났다니까요. 그런 굉장히 투는 없었어요, 잘났어. 어제. 그리고 아. 밝아. 즐겨 이 상황을. 토크 콘서트 막 몇만 명씩 모아서 하고 맞네요. 기자회견 즐기고. 예. 저런 어쨌든 장동혁계든 친한계든 한국 정치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공천권을 뺏어오려고 했다는 게 맞다면 장동혁 대표는 이 서울 공천권을 가지고 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지선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강남구청장, 뭐 송파구청장, 서초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강서구도 저희 당이 저는 이길 거라 보는데 그럼 그 국민의힘이 좀 비벼볼 만한 몇 군데에 자기진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역대 그 대한민국 정당 특히나 저희 민주당 당 역사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 역사도 그렇고 거대 정당에서 지방선거의 참패를 이끌었던 그 책임이 있는 당대표가 그 이후에 당대표 했던 거 본 적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동혁 대표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전 올해 6월 3일인가 6월 2일이 사실 그 당대표로서의 이 정치 생명, 정치인 장동혁 정치 생명 거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선거가 망해가는데 괜찮은가? 괜찮은 거 싶어요. 저도. 정말 왜 이렇게 저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저희 당이랑 승부를 지금 이미 한 명 다 끌어와 똘똘 뭉쳐도 지금 이미 2월 19일 날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면 심판 선거로 갈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당권, 그 알량한 당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속셈 때문에 친한계들을 쫓아내고 있는 게 진짜 전 장동혁 대표가 물론 당대표까지 되신 분이긴 합니다만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1.5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패배해도 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럼 믿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지방선거는 특히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했으면 집권 세력이 압승을 하죠. 윤석열 때 정말 황당하게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목도하는 오세훈의 파행과 서울시 후퇴가 해필이면 윤석열 되자마자 지방선거를 해갖고 그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만만한 선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1년이거든요. 그럼 1년이면 민심이 냉정하게 평가도 합니다. 허니문 기간도 끝났고 6개월 지났고 그래서 잘못한 게 만약에 있다면 집권여당이라도 혼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0일 남았는데 여러분 이번 설 민심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 올라갈 텐데 65%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는 100일 동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큰 실책이 없으면 압승할 거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장동혁이는 그럼 자기가 참패하고 그러니까. 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계를 다 제거하면 당이 윤어게인 세력, 전전긍긍 세력으로 완전히 재편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 전환길, 정광훈, 고성국 목소리가 크잖아요. 예. 이들과 함께 돌파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하. 어차피 친한 게 몰아내고 선거를 패배해도 극우 세력으로? 극우 세력, 윤어겐 세력하고 내가 똘똘 뭉쳐서 간다.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그러면-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19일에 윤석열 내란 관련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당대표로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유죄, 그러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네. 결과가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그런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아주 모호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할 것이다. 모호하게. 최근에 장동혁 대표 하는 말 보면은 그래서 이게 A라는 거야, B라는 거야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CD 얘기하다가 네. 그렇지만 A인 B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헷갈리게. 알아듣기 어렵게 예,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윤석열과 절연 못할 겁니다. 절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고 이미 지났고요. 작년에 그 12.3 계엄 1년 됐을 때가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고 정말 양보해서 올 초에 신년 초에 한번 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입장 발표하겠다 그때도 애매모호하게 할랑 말랑 할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는 이미 다 지났어요. 19일날 판결 나온 다음에 이미 유죄 판결 나온 다음에 거기서 뭐 사죄를 한들 그것도 안 될 텐데 사죄도 안 할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전환길 씨가 요구하고 있는 이 재신임 절차. 전환길 씨가 윤석열과 선거면은 나 당신 버릴 거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깨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 대통령이 그 밥 먹자고 한 것도 그 뭐 밥에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봤을 때 그 전날 전환길 씨가 나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지금 대통령이랑 밥 먹으러 가는 게 맞습니까? 나 응원해주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울먹였단 말이에요. 네. 울먹이는 거 보면서 아마 극우 아스팔트 지지 세력들은 같이 울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간 거예요. 예. 밥도 안 먹으러 가면서 대통령 어떻게 보면 그 당일 노쇼까지 당일 하면서 와. 지금 저렇게 전환길 씨한테 재신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환길, 정광훈 이 사람들의 표라면 나는 당대표 또 할 수 있어. 전당대회 내가 지방선거 패배? 아니야. 지방선거의 패배는 한모 씨, 김모 씨, 그리고 배모 씨,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은 3명이 분탕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프레임은 짜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성해서 당대표 또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본인의 그 시간표와 계획대로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